안녕하세요. 메리츠아즈 10월 영업방향 발표를 하겠습니다. 10월에 상품이 바뀐 거는 다들 알고 계시는데 왜 바뀌었는지는 아마 생각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손해보험에서 전사가 동일하게 강도군 지시사항으로 바뀐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품 코드를 바꾸고 전달 청약서를 못 쓰게 한 거예요. 가장 이제 중요하게 바뀐 게 요거는 그냥 흘러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이게 나중에 알릴리무 이반 시에 고객님들에게 조금 더 제재사항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문구 자체가 알릴리무에다가 고객님이 위반 시 유의사항에 대한 거를 공지를 하고 자필 서명을 한 번 더 받게 추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알릴리무에서 이제 중요한 고지사항 중에 하나가 장애 고지라고 이렇게 4번인가 5번에 손가락 장애, 발가락 장애 이렇게 장애 여부를 묻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이게 손해보험에서 이 제도가 맞지 않다고 해서 폐지가 됐어요. 장애 여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객님한테 장애 몇 급이세요? 이런 문구 자체가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제 안 되게 돼 있어서 알릴리무에서 장애 여부를 묻지 않는 고지사항이 폐지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장애 여부를 묻지 않는다 하면 생각나는 상품 장애 여부를 묻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장애 여부를 묻지 않으면 가장 생각나는 상품이 운전자 보험이 생각나더라고요. 운전자 보험에서 물어보는 게 이 이전에 그러니까 9월까지 물어봤던 게 직업하고 취미하고 장애 여부를 물어봤어요. 장해 말고 장애 등급에 대해서 물어봤었는데 장애 등급을 물어보지 않게 되면요 일반상해 후유장애 저희가 1억짜리를 간편심사로 받고 있어요. 일반상해 후유장애가 3%짜리 1억이 들어가는데 저것 때문에 사실은 그때 장애 여부를 물어봤었거든요. 예, 아니요? 그러면 예라고 하면 거절이었는데 이제 이 문구조차를 사라지게 하다 보니까 일반상해 후유장애 1억이 장애 등급 없이 그러니까 고지 없이 직업하고 취미생활만 물어본 다음에 3%짜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다시 정리하게 되면은 이 플랜으로 지금 보여드리시는 플랜으로 부상치료비 50만원짜리거든요. 이 플랜으로 신체 고지가 일절 없다는 거예요. 질병이고 상해고. 그러니까 장애 여부를 안 물어본다는 문구가 사라진다는 걸 보니까 운전자 보험이 저는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자 보험에서 저희께 가장 인기 있었던 게 후유장애 3% 1억이었습니다. 부상치료비는 요즘에는 뭐 다 50만원짜리 한다고 하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네. 교통사기 처리지원금 5천만원 해달라. 네, 이런 얘기도 일부 회사에서 판매를 해서 저희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5천만원은 판매를 하고 변호사 선임비용 1,000만원 그 다음에 이제 벌금 대물 이게 요즘에는 좀 트렌드인 것 같더라고요. 이 특약이 있냐 없냐를 굉장히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다가 일반상해 후유장애 1억이 영업용 택시운전사까지 부상치료비가 50만원이 들어갑니다. 택시기사 같은 경우는 부상치료비 50만원짜리니까 14급 기준으로는 사실 판매하는 회사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업용에도 활용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일반상해 후유장애 1억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길게 못 팔아요. 알릴리무가 이렇게 바뀐 다음에 상품손을 안 되다 보니까 얘가 어쩌다 따라 들어온 거거든요. 3%짜리가. 네, 그래서 요거는 10월에 조금 장애 여부 때문에 망설였던 고객님들은 지금 하셔야 되지 않나. 보험료는 아시다시피 메리츠아즈가 부상치료비가 업계에서 가장 쌉니다. 3분의 1 수준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끼리 하는 얘기가 위험 산정률을 잘못했다. 진짜로 비교 한번 해보세요. 50만원 넣고 14분 나왔을 때 50만원 넣고 각사 보험료 비교해보세요. 네, 이거랑 금방 비교하니까 거짓말 할 수가 없는데 후유장애 1억까지 판매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개정한 게 이제 일부 회사에서 개정을 했는데 아마 나중에는 손해보험에 장점이 되지 않을까. 메리츠에서 요번에 개정한 게 기본 상품의 일반암 진단비에 감액기간을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91일이 되면은 가입금액 100%가 지급되죠. 원래 암진단비라고 하면 1년 이내 감액이라는 게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그런 상식이 요즘에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감액이 몇 년이야? 1년이냐 2년이냐 이런 게 이제 없어지는 거죠. 일반암은 91일 이후부터는 100% 지급을 한다. 여기서 팁으로 소외감 같은 경우에는 그 면책기간이 없기 때문에 감액기간을 두는 겁니다. 소외감 같은 경우는 가입금액이 오늘 가입하면 오늘부터거든요. 90일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소외감은 감액기간을 둡니다. 대신에 일반암 같은 경우에는 감액기간이 없다. 91일
4월부터는 100% 지급을 한다. 크게 바뀐 것 중 하나죠. 그 다음에 이제 325, 우리가 알고 있는 325 간편한 건강보험. 여기에 이제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들어갔습니다. 특정 허혈관, 뇌혈관.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간편건강에서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개정하고 이제 다른 회사도 메리츠 개정하면 막 개정한다고 하긴 하는데 지금 현재 시점으로 기준으로 하면 수술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62대 수술비가 들어갑니다. 62대 수술비가 들어가고 간병인이 들어가고 특정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저희 거 타사가 아무리 좋아도 입원 수술이 있으면은 대부분 회사가 거절하는 게 많거든요. 참고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입원 수술에 대해서 개정을 했는데요. 지금 제가 입원 수술은 소식지에만 넣는데 2년 이내 입원 수술 중에 이것만 비교해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입원으로 갈비뼈 골절으로 14일 입원했을 때 2년 이내 입원 수술비 받아주는 회사가 메리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3호에서 가장 많이 인수에 걸리는 게 2년 이내 입원 수술이거든요. 저희가 요번에 조금 더 확장을 하면서 2년 이내 입원 수술을 인수 조건을 넓혔습니다. 네, 그래서 뭐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는 2년 이내 입원이어서 옛날에는 거절이었으면 좀 기다려야지 이런 분들은 한번 다시 인수 지침을 확인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유사암 진단비 70세까지 1,000만 원. 네, 유사암 진단비는 제가 생각하는 보험을 파는 동안 얘는 반드시 내년까지는 못 가거든요. 유사암 진단비는 고객님들께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게 맞아요. 네,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유사암 진단비는 손해율이 높습니다. 어쩔 수 없이 높는데 우리가 암 발병률 1위가 손해율로 따지면 1위가 여성은 생식기암으로 알고 있죠. 자궁하고 유방암이라고. 그리고 토탈하면 위암이 높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암 1위는 갑상선암입니다. 근데 왜 손해율 통계에서 빠졌냐? 갑상선암 보상해주는 상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손해율 통계는 빠져요. 그러나 암 발병률에는 갑상선이 높습니다. 근데 유사암 진단비에서 갑기경제를 보상을 해주는데 손해율 통계에서 높은 게 갑상선이긴 하나 우리 모랄성이라고 하잖아요. 거짓말로 암 유일하게 거짓말로라고 하나 가장 위험도가 높은 진단비가 유사암 진단비예요. 우리가 갑기경제를 4번이 나가야지 얘가 담보가 소멸이 되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이상한 암이 있습니다. 암이 아닌데 암처럼 나가는 게 대표적으로 기타 피부암, 흑색종을 악성으로 받아오면 나가죠. 그래서 유사암 진단비를 맨날 파네 안 파네 하는 거예요. 사실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냥 암이면 죽는 겁니다. 근데 기타 피부암이나 경계성 종양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암이라고 하지 않아요. 네, 경계성 종양은 그냥 경계성 종양이라 합니다. 그러나 그걸 코드를 가져오시면 유사암 진단비가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사암 진단비를 고객님들이 포트폴리오를 안 가지고 계신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영업을 하신다면.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수술비가 64대가 들어갔는데 기존이랑 뭐가 다르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기존 거랑 비교를 해봤거든요. 기존에 우리가 325 간편 건강에서 32대 수술비를 팔았습니다. 거기에다가 보시면 그 다빈도 수술 38대가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 30개에서. 헷갈려 하시지 말고 기존에 내가 원래 팔았던 거 수술비에다가 다빈도 38개 수술비가 추가로 됐다라고. 근데 간편건강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술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간편건강을 가입하시는 고객님은 실손의료비가 일반 실손이 안 되는 유병재 실손을 가입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럼 유병재 실손에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급되는 게 그 비용 보면은 통원의료비가 일단은 그쵸 처방 조제가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입원을 했을 때 자기 부담금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병재 실손을 가입하시는 분들은 뭐니 필요한 게 수술비입니다. 수술을 했을 때 입원하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높고 아니면 이제 1당까지 한다 그러면 금상첨화겠지만 보험료가 비싸서 1당은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그러면 가성비를 따진다 그러면 유병재 실손에다가는 수술비가 맞지 않나. 그죠? 가성비하고 낼 만한 능력까지 한다면 여기다 간병인까지 하신다 그러면 굉장히. 그 다음에 이제 응급실 내원비도 유병재 실손 처방 조제를 안 해주시기 때문에 해주셔야 됩니다. 보험료는 네 괜찮습니다. 담보 대비. 여기다 제가 특정 뇌혈관하고 특정 허혈성을 같이 넣습니다. 그죠? 2대 진단비를 만약에 뇌졸중이나 급성 심근경색, 그러니까 특정이라는 문구를 보시게 되면은 제가 여기서 이제 시간이 짧으니까 길게는 안 하고 특정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뇌는 우리가 4가지를 팔아요. 뇌출혈, 뇌졸중,
특정 뇌혈관, 그 다음 뇌혈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뇌졸중보다는 범위가 넓고 뇌혈관보다는 범위가 작은 게 특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그냥 뇌혈관이라고 파시면 안 돼요. 범위가 뇌졸중보다는 넓고 뇌혈관보다는 좁은 게 특정입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도 그 사이겠죠. 나는 이것저것 너무 싫어. 그렇게 된다면 차라리 뇌졸중 진단비 1000만 원은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가입을 하시면 보험료는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간병인을 판매를 하면서 이제 첫날부터를 없앤다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근데 첫날부터 왜 없앨까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은 사용이 급증해서 저희도 그렇게 광고를 했어요. 진짜로 사용이 급증해서 우리가 판매하는 거에 비해서, 왜냐면 간병인이라는 게 아무리 팔아도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상품을 아무리 판다고 해도 간병인을 지원해 줄 만한 능력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두 가지로 저희가 이제 간극을 메꾸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는 첫날부터 보내드리는 거를 4일째로 바꾸게 되면 지금 간병인 인원에서 더 팔 수가 있대요. 4일째부터, 우리나라 지금 평균 입원 일수가 2.3일인가 2.5일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3일 이하 입원 일수가 그렇게 많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첫날부터를 안 팔게 되면 저희가 더 오랫동안 팔 수 있대요, 간병인을. 그래서 바꾸려고 하는 거고,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아직은 첫날부터 지원해 주는 거고, 근데 숨은 속뜻은 여기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시장 조사를 한 거거든요. 간병인, 제가 뭐 거짓말 한다고 바로 해보셔도 됩니다. 우리가 시중에서 간병인 업체 아무 데나 한번 전화해서 이 세 가지를 얘기해 보세요. 첫 번째로 100kg가 넘어요. 그러면 간병인 업체에서 우리 업체에서는 안 합니다라고 전화를 딱 끊어요. 제가 이거 놓쳤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3일만 쓸게요. 보내주세요 하면 끊어요, 전화. 그러니까 2주일 미만 당기는 업체가 없어요. 운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유아나 어린이라고 환자라고 하면 간병인 업체에서 딱 끊어버려요, 전화. 저희 업체는 그걸 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간병인 첫날부터 해서 4일째로 바뀌는 원인이에요. 제가 왜 바뀌는 거에 대해서 했더니 그런 얘기를 사전에 들었거든요. 업체에서 가장 싫어하는, 간병인 업체에서 가장 싫어하는 고객이 어린이래요. 유아. 할 게 없다는 거야. 그리고 엄마 밀착형 아이들은 엄마에서 안 떨어진대. 간병인한테 안 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2주일 단기 미만 사용자 지원해주는 게 업계 유일하지 않을까. 그래서 첫날부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네, 실제로 제가 이제 교환에 넣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제 목소리는 아니고 저희 매니저님이 이렇게 연기하면서 통화를 해놓은 녹취 기록이 있습니다. 각사를 다 전화해본 거죠. 그래서 4일째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업체에서 도저히 우리는 메리츠에서 쓰는 간병인은 지원을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라고 해서 4일로 바꿔달라고, 이게 속뜻이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이제 판매도 많이 했지만 판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도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 유아 어린이가 오게 되면은 이제 특정한 지역에서는 저희가 그 어린이 베이비시터랑 같이 파견을 해줍니다. 돌진 않은. 이 정도까지 저희가 그 구석구석 서비스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간병인 지원해주면 무조건 1대1로 저희가 그 고객 만족 조사를 합니다. 어땠냐고. 그 베이비시터도 그때 쓴 거죠. 왜냐면 돌전 아이들한테 간병인이 가서 할 게 뭐 있겠어요. 엄마한테 안 떨어지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안아줄 수 있는 베이비시터를 같이 요청을 하면, 굉장히, 근데 요거는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마다. 왜냐면 우리나라의 베이비시터 업체가 별로 없대요. 네. 그러나 알고 있으면 장점이지 않을까. 간병인을 메리츠께 구석구석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가격을 제가 다음 페이지에 말하는데, 간병인이 지금 올해 11만 6천 원짜리예요. 간병인이 저희가 하루에 11만 6천 원짜리를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러면은 오늘 만약에 신청을 했는데, 아니면 주말에, 아니면 휴일이 긴 날에 메리츠아재에다 간병인 업체 신청을 안 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저희 약관상에 기재를 해놨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내가 가입했던 시점에 금액을 실비로 해드립니다. 네, 업체에다가. 그러니까 본인이 거래한 법인업체에다가 11만 6천 원을 드리고 간병인을 불러다 쓰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 없고, 그 다음에 첫날부터는 진짜로 이걸 가지고 영업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속뜻을 좀 알게 되면 적극적으로 고객을 더 찾겠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간병인을 저희 통계로 봤을 때 간병인을 가장 많이 부르는 1위 환자가
예, 여성하고 남성하면 여성이고 그 다음에 3세 이전의 어린이. 예, 어린이들이 또 입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질환으로 보시게 되면은 디스크가 1위입니다. 예, 디스크가 1위. 디스크가 1위고 2위가 예, 무릎관절 치환이요. 우리가 이제 내과 질환 같은 경우는 사실 전문 간경이니 주변에서 상상을 해보세요. 입원을 하셨는데 암으로 한 일주일 입원한다고 하면 간병인을 암 입원하신 분한테 간병인을 일주일 내내 쓰는 가족은 잘 없더라고요. 근데 디스크는 딱 들어가시면서 간병인 예약하고 들어가셔서 60일을 꼭딱 부르십니다. 그러면 60일 동안 간병인을 11만 6천 원짜리를 보내드리면 메리츠에서 지급되는 게 800만 원에 가까워요. 그걸 내 돈 주고 쓰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공관절 치환 같은 경우는 30일 꼭박 쓰십니다. 네, 그런 분들한테 특히 여성분들한테는 인공관절 치환 우리나라에서 솔직히 많이 권하잖아요. 특히 네, 대놓고 권하잖아요. 간병인까지 같이 세트해서 네, 파견을 해드리면 괜찮지 않을까. 네. 수술비까지 저희가 이제 쭉 개정을 했는데 보면은 알릴루무 제가 초반에 얘기를 했죠. 알릴루무가 모든 회사가 똑같이 바뀌었습니다. 감독원 지시사항으로. 그럼 알릴루무가 개정이 됐을 때 나한테 내가 마케팅을 해야 될 상품 운전자 보험의 일반상 후유장애 3%를 마케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암 진단비 감액기간 없어졌고 간병인은 첫날부터는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10월에 판매하시면 조금 영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메리츠에서 탑재한 수술비 등까지 보시게 되면은 영업하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